저거 보는 걸 몰랐는데 막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열 그러면 열을 왜 발생하지? 화두 찾아가듯이 자꾸 왜 그럴까 들어가는 게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뭐 철학적이 됐든지 이렇게 잘 열리고죠. 그럼 이제 발생한 데까지 왔어요. 어찌 됐든지 발생해서 그다음 이 열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 증상은 다양하겠죠. 그리고 명원 선생님이 정작 질문하셨던 거는 그거래요. 그러면 열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이 앞에 제가 감기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혀에 있을 때, 겉에 있을 때, 뇌에 머물렀을 때, 위에 속에 있을 때, 겉에 있는 열하고 속에 있는 열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다양하게 확장해서. 그럼 각 부위별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해표죠. 지금 혀에 열이 있을 때 빼는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원리는 발산풍환약을 해줘요. 이게 따뜻한 성질로 찬기를 물리치는 건데, 네? 따뜻한 성질로 찬기를 물리치는데, 이게 반대로요. 찬 기운이 들어왔을 때, 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 성질로 열을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 약이 따로 있어요. 반대 약이 있다고, 감기약인데, 감기, 물론 춥다고 하면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우리는 너무 춥게 살아가지고 따뜻하면 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감기는 어쨌다고요? 걔도 안 걸린다고. 그렇지. 근데 안 그래 요새는. 겨울에도 반스만 입고 생활해, 반바지 입고. 딸 집에 가면 어째? 외투 입고 생활하지 않지. 오, 냉난방이 잘 돼 있어. 아파트가 더 따뜻해. 여름같이 지내. 반바지 입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이 그만큼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겨울은 겨울답게 춥게 지내야 여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여름은 땀도 좀 흘리고 여름답게 보내야 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여름에는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30이죠? 네. 추워 여름에. 겨울에는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덥고 건조하고. 이것이 해표약이 격은 감기약이 그러니까 열 잡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찬 기운이 왔을 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창의자라는 거예요. 덕고마리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어서부터 우리 기내과에다 풀어보면은 산장을 좀 많이 붙였까 보다. 그러니까요. 그래. 산장을 좀 붙였까. 덕고마리. 덕고마리. 이걸 진득찰이라고 돼요. 민간명. 그러니까 이런 약초 공부하는 것이 민간명 다르지, 지방별로 성명 다르지, 또 학명 다르지. 덕고마리하고 진득차하고 덕고마리가 창의자. 다른 걸로 처음 들어서. 덕고마리. 내과에 가면은 네, 많이 틀린 진득차하고. 이거 다른 거 동글동글 해가지고 같은 건가? 랩비콘 선생 예 그겁니다. 같은 거요? 옷에 다 달라붙죠? 네, 옷에도 잘 달라붙고 걔 어디 동글동글 해갖고 포도풀도 도깨비 이거는 그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득차랑 이거 다른 네. 걸로 알고 있는. 이거 이제 왕천리. 아픈데 제대로 맞으면은 적 푸시고. 할머니도 떼꾸마리랑 덕고마리. 할머니도 떼꾸마리 이게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뭐 세는 발음에 따라서 달래 불려요. 똥만 치고 그런 거 똥만 치고 네, 그렇게 이걸 끓여 먹구나. 끓여 먹는 거? 알아부터 그거를 많이 이걸 그래서 쪄서 하고 손은 술에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술래요? 쪄가지고 밥제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쪄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이 많죠. 저거를요 많이 따갖고 와서 이게 그 티박기계로 가지러 왔어. 그래갖고 거기서 돌데 별것을 다 해주라고 없어도 거기서 돌려서 해주더라고. 오. 티박기계에서.
뻥튀기를 해서 뻥튀기 한대. 뚝딱 벗기고요. 근데 그 독고마리를 원래 그 독해서 많이 못 먹게 하거든요. 옛날에 어른들도. 근데 무독이라고 그걸 그래요. 그렇게 딱 티바퀴기에다 돌려갖고 그 가루로 해서 맛이 먹는 거니까. 신데. 가루로? 그놈을 이제 가루로. 가루 낸다고. 예. 그럼 장기가 뭐가 되겠네. 이만큼 따갖고 썰어. 튀긴 거냐 이거. 이걸 이제 그 민간에서는 중풍 환자들도 쓰시고 막 그래요. 아. 중풍한 데였어. 민간에서는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지역별로 봐보십시오. 해표약이라서 발산풍한 약이요. 근데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까? 다양하게 있을까? 지역별로 나오는 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음. 지금 이사 그냥 인터넷에 하면 다 와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할 말은 없어.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3회 터전 반경에서요. 우리 마을에는 실제로 그분이 멀미가 너무도 심하대요. 우리 고을을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갈 수가 없어, 그분은. 우리 동네가 당신은 우주야. 이런 분도 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나오는 특산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화준 할아버지가 그 감독했던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왜 그렇게 무슨 글귀가 유명해졌어요? 신토불이. 언제 나왔어요? 그 말이 해자됐던 게. IMF 때. 근데 음식 하신 분들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음식 마일리지라는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공간에서 이것이 오는데 얼마나 먼 곳으로부터 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 다른 한편으로 환경운동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음식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발생시킨 탄소의 양을 계산해 본다. 네, 그렇게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어찌 됐든지 자기가 살던 터에서 나온 음식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향토 음식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향토 음식이요. 전화하면 향토 음식 바로 앉아서 먹으면 돼요. 앉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중 분들은요. 지금 우리 그 뭐죠 한 10년 몇 년 선배님들도 나주 곰탕이 있고 정탑에 생긴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다 해요. 거가 소 잡는 깐이 있었대. 거가 소 장터가 있었대. 주간 데가 거기서 부산물이에요. 저게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지금은 흔적도 없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곱밥집만 남은 거라니까. 배경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준 할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셨던 신토불이라 하면 무슨 걸 의미하냐면 동의보감 책을 보면 반드시 그 원전 글귀를 따온 책을 밑에다가 달아놨다겠죠. 주석을 토를 달아놨어. 이거는 의학인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인문 이제 금계요약 그러면 요약 이렇게 밝혀놨다. 반드시 인용한 책을 근거로 밝혀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번초 이름은 저기 저 중약대사전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중의번초라니까 여기에가 물론 책에 동의로 났지만 이게 중국 책이에요. 여기에가 13,000여 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540여 종을 550종 정도를 우리가 한약으로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저기는 13,000종 제비가 안 되겠죠. 중국어 저기 다 관리합니까? 관리하겠다는 의지죠. 기준은 학문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지역도 높고 거기는 사계절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하니까 한 땅덩어리에서 러시아가 또 땅이 더 높다대요. 땅이. 숨은 데 많죠. 예, 그러니까 동토가 많은데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돼요. 러시아가. 어찌됐든지 중국에서 저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 했냐. 그래 우리가 중의번초를 중국 책을 이렇게 갖다 쓰긴 하나 이거를 우리 땅에 있는 거를 좀 찾아보자. 우리 땅에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신마이 선배들 다니다 보면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그 신마의 선배님들이, 선생님들이, 사부들이 다 그 선배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더덕 전문가가 있어. 잘도 찾아요. 그 주택에서 요만하면 이것다 딱 감으로 갖고 가버려 그 양반. 아, 저기는 있겠다. 그렇죠. 이거 이제 김동훈 선생님 도움 받아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니까 야산이한테 한번 가봅시다. 형님은 뭔 더덕 더덕 삼. 내일 맞는. 우리는 필요한데 그때 달라. 필요한. 그러니까. 예. 멧돼지도 캐물어요. 예. 멧돼지도 캐물어요. 멧돼지도 캐물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뭘 하냐면은 식물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꽃이 만나면 얼마나 변종이 많겠어. 학자들은 꾸준히 한 명을 가지고 그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뭐 사삼이 잔대 잔데. 예, 잔대. 딱지라고 했잖아요. 지방 말하는데 딱지 이렇게 쓰질 않거든. 또 없고 그렇게는 막 해서 먹었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려는 뭐 푸석푸석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파리로 보면. 잔대가 정말 변종이 많아. 이거는 뭐 층층단대고 이거는 뭔 단대 뭔다 설명을 해줘. 약을 쓸 때는 거기까지 가면 약 공부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지 맞아요. 흑기성 때문에 이렇게. 변종이. 그럼 퉁으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지. 그거는 학자들, 그게 육종학하고 이런 분들한테 맡겨놓고. 예를 들면 둥글레 옆에 봤죠? 우리가 굵은 거. 네, 지난번 먹었지. 근데 이제 10만이 그 선배님들은 그거 안 씁니다. 산에서 나오지만 안 된다 이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영지를 발효시켰다고 한 주먹 주셨어요. 요거 먹으면 막 변도 잡고 뭐 한다는 게 아직 아껴놓고 안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수사가 아주 화려해버려. 25년 미만짜리는 안 쓴다는 거야, 영지를. 그것도 그 지리산에서 지금 계신 스님이 한 분 계신다네. 그분이 계속 보낸 것만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가리다 보니까 우리 뒷산에 있는 거 약으로 쓴다 안 쓴다 이거예요. 안 쓴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비감이 있어요. 그래야 명이지. 그죠? 대신 대가를 엄청 지불해야 됩니다. 몇백 배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제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비감 유지하고 내가 공부 우수했어 그러면 내가 스님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 스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내 스승은 없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스승이 그 스님이라는 분 많습니다.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데 스님이 좋은가 봐. 죽어보고 안 나온 게 확인도 안 된 게. 선생이 없어. 운 좋게 자기만 배운 거예요. 그 양반한테. 그런 것이 많아. 좀 조심해야 돼요. 난 이게 영수대니 이번에 공식적으로 대체하고 같은데 석사가 간다고 하니라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줄 필요도 없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맞지 않아요. 자, 그만을 다시 옵니다. 자, 지금 뭐다 감기하고 공부하는데 성질은 따뜻하다. 지금 따뜻한 성질의 감기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덕이 없고. 이제 봐봐. 이게 이제 오해를 해. 아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덕이 있을 때는 많이 먹지 말아서 뭐지? 우리 할머니는 엄마는 덕 있다고 많이 먹지 말아야겠는데 이 학자들이 바보 아니요? 덕이 없다? 개념을 달려야 됩니다. 진짜 덕이 없다고 몽땅 먹어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내가 있지 않는다니까? 그냥 먹어도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요. 무도 같다는 것은 그거 어때요? 아무나 먹어도 큰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입니다. 하지만 약이요, 약. 이게 식품이었고 진짜 우리가 먹어도 주식으로 쓸 정도면 다 어디 와 있다고? 산에 안 있고? 텃밭에 들어와 있다니까 봤어요. 다 뽑아 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안 땡겨 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러한 증상 있는 사람들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은 맵다. 매운맛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거. 이런 거. 쓴맛이
쓴맛이 자, 쓴맛이 무슨 역할을 해요? 빼는 거. 말리고 빼는 거. 빼주는 역할을. 습이거나 하면 말려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빼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쓴맛의 그 것들을 섭취를 하고 나면요. 갈증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쓴맛 성질의 약재들을 좀 먹고 나면 이렇게 한약을 먹고 그 쓴맛이 좀 많다. 근데 이상하게 갈증이 나요. 당연한 거예요. 몸에 좀 말려서 빼보니까 나는 그런 거 못- 쓴맛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기경한다고요? 폐로. 지금 감기가 들어오면 마지막에 어떤 장기를 힘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기, 기를 관장하는 장기는 폐예요, 폐. 폐를 힘들게 해. 다 결국은 폐를 힘들게 해요. 뭐든지 그래요. 아따, 우한 폐렴이라 했다니까. 그래갖고 그 중국에서 엄청 기분 나쁘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하던가요. 코비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효능을 보면 산풍, 거습. 아까 이 쓴맛이 어때요? 쓴맛이 말리고 빼준다고 했죠. 습도 빼준다는 거예요. 자, 풍이 뭉쳐있으면 무슨 일 있어요? 아파요. 결리고. 이게 돌아다녀요. 이것도 풀어준다. 매운맛으로. 비규. 어디에 뒀어요? 콧구멍 뚫리면. 이게 뭘로 쓴다는 거예요? 비염. 여기 오행 유석표 아까 선생님 이거 활용한 거 보시더만요. 이거 폐에 보면 요 코를 관자예요. 코를. 코는 폐에 있는데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전부 다 폐가 아니고 생사예요. 콧구멍을 이렇게 소통을 시켜줘. 뭐 비염 있는 사람들도 먹어보면 하겠네. 그죠? 아까 어때요? 뭉친 걸 풀어줘. 뭉쳐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통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저게 보면은 앞에 보면 기경은 뭐야? 코로가 났는데 통증을 멈춰주는 게 무슨 말이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책을 아무리 봐도 백나 봐도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리로 접근해야 돼요. 작약도 통증 잡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작약도. 감초도 통증 잡아준다고 돼 있어요. 보십시오. 책 보시면 다 그래요. 따뜻하고 매운 약으로 풍환을 없애준다. 풍환이 인체에 침입하면 감기가 들어오면 그래요. 두통, 오한, 발열 등등 뭐 콧물, 기침, 충농증, 비염, 코막힘 등이 생기는데 이런 재반 감기 증상, 폐하고 관련된 특히 코하고 관련된 증상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이게 약을 공부하면 제가 가끔 이제 특강식으로 생리하고 오늘처럼 좀 조금씩은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게 우리가 약초 공부하는데 결론적으로 선생님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원론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 계속 약초는 이거는 뭐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해줬습니다. 어디 가면 어떨 때 먹어요. 이것만 설명하면 도대체 저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약초 하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이제 그 10만 선배님들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산에서 직접 해가지고 치료도 해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이거는 뭐에 좋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유 없어. 옛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 뭐 했고 옛날 내 사부가 이렇게 갖춰줬다니까 이럴 때 뭐고 직방이에요. 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피곤한 이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왜 한다고?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론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에 충실하면 최소한 사람은 죽이지는 않는다. 5분 쉬었다 가시게 됩니다.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그래서 한계에 미쳐요.